미국 버몬트주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널드 리드. 그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부자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한 농가에서 살았고 학교에 가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얻어 타고 다녔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고향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일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고 기름을 넣고 동네 사람들이 오가며 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은퇴했다가 다시 백화점에서 청소와 관리 일을 했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회사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고액 연봉 전문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도 부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옷을 오래 입었고 검소하게 살았고 차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가 식사값이 부족한 줄 알고 대신 계산해 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잘 보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아무 주식이나 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팔지 않았습니다. 유행하는 기술주를 쫓아다니지 않았고 매일 차트를 보며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기업을 살펴보고 사놓은 주식을 오래 들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업종의 주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처럼 일상과 가까운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보유한 주식은 90개가 넘는 종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한 방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남는 돈을 투자했고 배당을 다시 굴렸고 무엇보다 아주 오랜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거대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검소한 동네 할아버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92세로 세상을 떠난 뒤 계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약 8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단순 계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병원과 도서관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병원에는 약 480만 달러, 도서관에는 약 120만 달러가 남겨졌습니다. 두 기관 모두 역사상 가장 큰 기부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부가 100억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건 이 이야기의 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직업이 아닙니다. 청소부였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자가 되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를 키우지 않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행에 무리하게 올라타지 않았고 작은 돈이 긴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낡은 옷을 봤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봤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은 뒤늦게 보게 됩니다. 부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부자의 시간을 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미국 이야기잖아.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그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잖아. 맞습니다. 로널드 리드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주식을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청소부라는 직업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숫자도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구조입니다. 작게 모은 돈이 검소한 생활을 만나고 장기 투자를 만나고 배당 재투자를 만나고 수십 년의 시간을 만나면 처음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리는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끝까지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에게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 시작점은 뭘까요? 거창한 1억일까요? 갑자기 생긴 목돈일까요? 완벽한 투자 타이밍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은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처음엔 너무 작아 보여서 대부분이 무시하는 돈. 그런데 이 돈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만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으로 인생이 바뀔까요? 솔직히 처음엔 안 바뀝니다. 1년 해봐야 120만 원입니다. 3년 해도 360만 원입니다. 10년을 해도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요즘 물가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면 사라질 수 있는 돈이고 차 한 대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집값 앞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 10만 원으로 뭘 해? 그거 모아서 인생이 바뀌겠어? 차라리 돈 더 벌면 그때 시작하지. 그 말 처음엔 맞아 보입니다. 월 10만 원은 너무 작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리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복리는 처음부터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너무 느려 보이게 만듭니다. 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초반에 무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작아 보였던 돈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월 10만 원을 40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은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 7%로 굴러가면 대략 2억 6천만 원대, 연 8%라면 대략 3억 5천만 원대, 연 10%라면 6억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보장된 결과가 아닙니다. 시장은 매년 다르게 움직입니다. 수익률도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간에 큰 하락장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월 10만 원은 처음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돈이 시간을 오래 만나면 더 이상 작은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도 월가의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고 시장을 매일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09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쌍둥이 자매와 함께 다른 가정의 도움을 받아 자랐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했고 에벗이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그녀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주식 3주를 산 겁니다. 한 주에 60달러, 총 180달러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돈이 엄청난 시간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오면 그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3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주식은 분할됐습니다. 배당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그 열매를 다 따먹지 않았습니다. 돈이 계속 안에서 일하게 둔 겁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큰 집에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고 검소하게 지냈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젊은 시절에 180달러 투자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산으로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결국 장학재단의 기반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인턴십, 해외 학습,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돈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주식 3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3주는 시간을 만나고 배당을 만나고 재투자를 만나고 수십 년의 인내를 만나면서 한 사람의 계좌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종목만 사서 평생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레이스 그로너의 사례에는 운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한 기업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지금의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와야 할 건 에벗이라는 특정 종목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작은 시작이 긴 시간을 만나면 그 결과는 처음 금액만 보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배당과 재투자, 시간과 인내가 만나면 돈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 그레이스 그로너의 180달러는 처음부터 위대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했던 건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널드 리드처럼 개별 배당주를 수십 년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레이스 그로너처럼 한 회사 주식 3주를 평생 들고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방식은 지금 시대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종목이 아닙니다. 공통 구조입니다. 둘 다 처음부터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보다 안 보이는 자산을 키웠습니다. 둘 다 돈이 일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둘 다 중간에 돈을 계속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복리의 앞부분이 아니라 후반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리는 앞부분에서는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반부까지 남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옵니다. 우리는 로널드 리드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레이스 그루너처럼 한 회사 주식 3주를 평생 들고 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능한 시작점은 뭘까요? 월 10만 원입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 보여서 대부분이 무시하는 돈. 그런데 그 돈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복리를 숫자로 이해합니다. 몇 퍼센트 수익률, 몇 년 투자, 원금 얼마, 최종 금액 얼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복리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지,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지, 시장이 빠질 때 밖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지. 복리는 계산을 아는 사람에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동합니다. 월 10만 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1년이 지납니다. 계좌를 봅니다. 원금은 120만 원입니다. 수익이 조금 붙어도 큰 감흥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도 애매합니다. 나 1년 동안 투자해서 120만 원 넘게 모았어.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오, 그래? 딱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복리 투자의 첫 번째 적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의외로 지루함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오히려 긴장감이라도 있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사람들도 떠들고 내가 뭔가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10만 원 투자는 초반에 너무 조용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는 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계좌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모으지? 차라리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때 많은 사람이 다른 걸 찾습니다. 더 빠른 방법, 더 자극적인 방법, 더 큰 수익률, 더 화려한 종목, 더 짧은 성공담. 그런데 복리는 여기서 사람을 걸러냅니다. 복리는 처음부터 큰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계속할 사람인지 봅니다. 조금 지루해도 버틸 사람인지,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리듬을 지킬 사람인지, 성과가 작아 보여도 멈추지 않을 사람인지 봅니다. 그래서 1년 차의 진짜 성과는 계좌 금액만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떼어놓는 습관. 시장이 시끄러워도 계속 투자하는 습관. 나중에 해야지를 이번 달도 했다로 바꾸는 습관. 이 습관은 처음엔 돈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대가 됩니다. 돈은 이 습관 위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 10만 원 투자의 핵심은 월 10만 원만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시작선을 당기는 겁니다. 투자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큰 돈이 생겨도 무섭습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겁납니다. 5천만 원이 생기면 더 겁납니다. 1억이 생기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을 견뎌본 적도 없고 계좌가 흔들리는 감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손실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큰 돈을 넣으면 투자는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월 10만 원씩 몇 년을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작게라도 하락장을 봤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뉴스가 시끄러울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내가 조급한 사람인지 생각보다 버티는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건 작은 돈으로 산 경험치입니다. 투자에서 경험치는 꽤 비쌉니다. 돈이 많아진 뒤에 처음 배우면 수업료가 커집니다. 돈이 작을 때 먼저 배우면 수업료가 작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몸을 만드는 훈련비에 가깝습니다. 10년 차를 보겠습니다. 월 10만 원을 10년 동안 넣으면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연 7% 정도로 굴러갔다면 대략 1,700만 원대, 연 8%라면 대략 1,800만 원대, 연 10%라면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직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인생이 갑자기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금보다 계좌가 더 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계좌가 지금 나를 부자로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계좌가 앞으로 나 대신 일할 준비를 시작했느냐입니다. 처음 10년은 내가 계좌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계좌도 조금씩 나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면 10만 원입니다. 좋긴 하지만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1억에서 10% 수익이 나면 1,000만 원입니다. 같은 10%인데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계좌 크기가 달라지면 같은 수익률도 전혀 다른 돈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복리의 잔인한 부분입니다. 초반에는 너무 약해 보여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후반에는 너무 강해져서 뒤늦게 시작한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진짜 불편한 장면이 나옵니다. 복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 보입니다. 일찍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매달 같은 돈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리는 늦게 시작한 사람에게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같은 월 10만 원이라도 20대부터 시작한 월 10만 원과 40대부터 시작한 월 10만 원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20대의 10만 원은 30년, 40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40대의 10만 원은 15년, 20년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같은 돈인데 미래에서 받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불공평함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리에서 가장 비싼 건 종목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나중에 돈을 더 낸다고 쉽게 살 수 없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더 큰 금액을 넣어야 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하고 더 강한 변동성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찍 시작한 사람은 초반에 작게 시작했더라도 시간이라는 자산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 차이가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처음 5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0년 차에도 아직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으로 넘어가면 그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선택권의 차이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일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이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 앞에서 덜 무너질 수 있고, 누군가는 시장이 흔들려도 당장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월 10만 원이 무서워지는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돈의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붙으면 그 돈은 단순한 계좌잔고가 아니라 삶의 완충제가 됩니다. 물론 실제 시장은 매년 부드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해는 크게 오릅니다. 어떤 해는 크게 빠집니다. 어떤 해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기 평균은 부드러운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좌는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이 울퉁불퉁함이 사람을 흔듭니다. 10년 넘게 잘해왔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계좌가 20%, 3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결국 빠지는구나. 그동안 번 수익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깝다. 차라리 현금으로 빼놓을 걸 그랬나? 이 감정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시장이 빠지는 순간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장면은 시장이 빠진 뒤 내가 시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좋은 날은 사람들이 마음 편할 때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날 근처에 가장 강한 반등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래 들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서운 장면에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할 투자에 대한 오해도 짚어야 합니다. 사실 큰 돈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수학적으로는 한 번에 투자하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돈을 빨리 시장에 넣어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투자자는 엑셀 속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었는데 다음 달에 시장이 크게 빠지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후회하고 불안해서 결국 시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보다 심리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을 매달 넣는 방식은 최고로 화려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시장 예측보다 습관을 앞세웁니다. 투자자가 시장에 계속 남아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계속 남아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이제 20년, 30년, 40년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10만 원을 20년 동안 넣으면 원금은 2,400만 원입니다. 연 7%라면 대략 5,200만 원, 연 8%라면 대략 5,900만 원, 연 10%라면 대략 7,50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30년이면 원금은 3,600만 원입니다. 연 7%라면 대략 1억 2천만 원, 연 8%라면 대략 1억 4천만 원대, 연 10%라면 2억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면 원금은 4,800만 원입니다. 연 7%라면 대략 2억 6천만 원대, 연 8%라면 대략 3억 5천만 원대, 연 10%라면 6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복리의 모양이 확실히 보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도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돈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선택권이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을 조금 덜 참을 수 있는 선택권, 급한 돈 때문에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선택권, 아이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 앞에서 덜 흔들릴 선택권, 은퇴를 조금 덜 두려워할 선택권. 이게 복리의 진짜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얼마가 찍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만 원으로 은퇴가 되나요? 정직하게 말하면 월 10만 원만으로 모든 노후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도 오릅니다. 의료비도 듭니다. 주거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만 원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 10만 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월 10만 원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지금의 10만 원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 10만 원을 끝까지 보내는 사람은 40년 뒤에 선택권을 봅니다. 차이는 돈의 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뭘 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라도 먼저 미래로 보내자.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뒤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년 뒤에도 압도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월 10만 원이 아니라 그 월 10만 원을 계속 보냈던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계좌에만 남지 않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남습니다. 소비를 조절하는 습관에 남습니다. 시장 하락을 견디는 몸에 남습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해본 경험에 남습니다. 복리의 진짜 무서움은 돈이 빨리 불어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따라잡기 어려운 차이로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가 특별했던 건 그가 처음부터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레이스 그로너의 이야기가 강한 것도 주식 3주라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작은 시작이 아주 긴 시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월 10만 원이 그런 돈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계속 미래로 보내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과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큰 돈이 생기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라도 시작해야 나중에 큰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월 10만 원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우습게 보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작지 않은 차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투자의 의미를 다시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단순한 투자 정보보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작은 돈이 작게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필요한 건 대단한 예측보다 오래가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